지난 4일 스위스에서 개막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한국을 모델로 한 IT 기반 디지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또한 IT 기반 디지털 국가로 재건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2의 한국이란 의미를 가진 국호가 우코리아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시작되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면전에 돌입하였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전하는 것을 목표로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강행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지속하며 강력한 항전 의지를 드러내자 전쟁은 지속되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가혹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편대가 1000여 명이 넘게 모여있는 쇼핑몰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약탈과 성폭행을 스스럼없이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방 및 민주주의 국가들은 소극적인 지원 혹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관망적인 자세만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적당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쟁을 장기화시켜 에너지, 곡물,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유럽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면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국호를 바꾼 튀르키예 또한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저장고를 폭격하고 항구를 봉쇄해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출을 차단한 러시아는 몰래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빼돌려 튀르키예로 운반하는 과정을 우크라이나에게 위성사진으로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약탈한 곡물을 실은 러시아 상선을 압류해달라고 튀르키예에 요청하였지만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원산지가 우크라이나라는 증거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자국의 실리를 챙기거나 혹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방관할 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캐나다를 통해 10만 발의 포탄을 우회 지원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평화를 위해 소신껏 행동하는 대한민국에 감동하여 무한한 감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후 지난 4일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특히 한국의 경험을 재건사업 모델로 이야기하였는데요. 1950년부터 3년간 북한과 중공의 침공으로 초토화됐던 한국이 50여 년 만에 세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한 과정과 전략을 참고할 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참혹한 전쟁 후 맨주먹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부상한 한국의 재건 스토리는 우리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 라며 한국과 같은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데니스 슈미갈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가능한 한 빠르고 지속 가능하게 현대화하고 디지털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하며 이를 위해 재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클라우드 정부를 이룩하고 그 영역을 디지털 화폐와 교육, 보건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또 사법체계에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도입해 재판 과정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한국과 같은 IT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건 재건된 우크라이나를 제2의 한국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코리아를 합친 우코리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지금의 선진국으로 단 50년 만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한강의 기적은 먼 우크라이나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